개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올림픽,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면서 되도 않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가 총리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공동성명에 도쿄올림픽 개최 지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G7 의장국인 영국은 코로나19 대책에 주력한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공동성명을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하려고 했으나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 관련 문구를 성명에 삽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짜증이 난 영국은 야 넣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는데 짧게 넣으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공동성명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세계 결속의 증거로서 도쿄올림픽을 올여름 개최한다는 일본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명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어처구니 없는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얘네 지금 올림픽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지진을 겪은 일본에서는 현재 방사능에 쩌든 물고기들이 속출하고 있고, 일본 방사능 방류를 옹호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그린피스와 국내 수산업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다이렉트로 문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외교,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능력은 되지도 않는 주제에 올림픽 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일본 정부. 최근 일본 정부에서 벌인 일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지진으로 원자로 3기가 녹아버린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서 최근 진도 6강의 큰 지진이 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 운영업체 도쿄전력은 3호기 원자로에 설치됐던 지진계가 지난해 7월 호우로 고장난 것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반년 이상이 방치된 것입니다. 지진계는 총 2대가 고장났는데 이를 방치한 결과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데이터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서는 수리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지진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얻는 기회를 놓쳤다. 대체 뭐하고 있냐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안전 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현재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어패류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조업으로 잡힌 조피볼락 우럭에서 1kg당 500베크럴 이상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세슘 허용 한도인 1kg당 100베크럴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 조합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1kg당 50베크럴의 10배에 달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우럭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 해안에서 약 8.8km 떨어진 수심 24m 지점에서 잡혔는데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후쿠시마현 해양연구센터 방사성 연구부의 카미야마 코이치 부장은 신치마치 해안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까지 높은 세슘이 검출된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다며 원전 항만 출입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페페TV야, 걔네 원전 관리 안 하냐? 어떻게 방사성 오염물질이 줄줄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 모를 수가 있어? 원전 관리 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원전에 대한 모든 조사는 유관검사, 즉 대충 그까짓 거 눈으로 보고 점검 끝낸다는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든 조사를 유관검사, 탱크 1050개에 123만 톤의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레드존을 눈으로 대충 보고 점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는 방사성 물질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 레드존으로 분류돼 5분 이내에 살짝 둘러보고 서둘러 대피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1000개가 넘는 거대한 오염수 저장 탱크, 그것도 방사성 물질이 가득 찬 탱크의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제대로 된 검사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방사능에 찌든 어패류들이 판을 치다 보니 현지의 반대 여론도 높아만 가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 88%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벗고 나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장서서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처분에 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꾸준히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예산을 많이 부담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방사능이야 어찌 됐던지 간에 지들 돈만 챙겨받으면 된다는 국제원자력기구는 공신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막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50만 톤에서 100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 축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다액종 제거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고 특히 스트론튬 90은 뼈에 축적돼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유전자에 영구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오드 129의 반감기는 15,000년입니다. 바다에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플랑크톤과 결합해 물고기 먹이가 되고 식량 공급 사슬에 따라 인간의 식탁에 오르면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면서 유전자 본체인 DNA를 변형시킬 수 있고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암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의 처리 성능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방사성 물질은 물에 희석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15,000년 동안 방사성 오염 물질이 체내로 축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될 때마다 일본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으로 장악해놨으니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느낀 대한민국에서는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소송입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바다의 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국제소송을 할 수 있다며 정치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바다의 폐기물을 방출하려면 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통해서 해양에 방류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으로 후쿠시마 해양 방류 결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환경 영향평가 수행 의무가 충족되지 않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제법 위반입니다.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전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에는 이 태스크포스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일본에게 입장서 전달, 구술서 전달,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본 정부나 원자력기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로 국제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은 지진 날 때마다 시나브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듯 보입니다. 이번 지진 때도 저장 탱크가 5cm나 움직여서 다 흘러 넘쳤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차라리 지진이 나서 바다에 다 쏟아버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방사능으로 한번 오염된 바다는 15,000년 동안 정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했고 먹어서 응원하자는 일본의 주장답게 일본인들끼리 다 먹어서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최근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스가 지난달에 출시한 게임에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 문화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제는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인들이 한풀을 한복으로 보는 것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해시태그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배우도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상은 한푸이지의 한복이 절대 아니다. 원래 한국의 한복이라는 것도 명나라 한푸를 당시 속국이었던 고려가 가져다 쓴 것이다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 중국인 배우가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는 명나라 때 한국의 수락관 격인 상식국 궁녀로 선발된 여주인공 야오쯔진이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요리의 약선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요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대장금을 완전히 표절한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을 넘는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김치는 중국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최근 백과사전 서비스 바이두 백과를 통해 김치는 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 중 하나다. 춘추시대 시집인 시경에 따르면 오이와 배추를 절여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과거 문헌에서 배추를 절여 발효해 먹었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3100년 전 상나라에서 소금을 이용해 매실 등을 절여 먹은 기록이 있을 만큼 김치의 역사는 유구하고도 광범위하다. 청나라 시대의 김치는 혼수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라는 황당한 소개를 공개하는가 하면 바이두는 또 판소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퍼진 소리문화다. 지난 2011년 5월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 중국의 공식적인 어떤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우표 때문에 현재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있던 두루마기와 갓을 쓰고 한국의 정통 악기인 피리를 부는 우표, 미키마우스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 향원정 다리를 건너고 있는 우표, 도널드덕이 한복을 입고 한국 요리를 먹는 모습이 담긴 우표까지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가 바로 미키마우스인데요.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입히는 옷을 역사적 팩트를 기반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한복은 한국의 위대한 문화임을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복 우기기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한국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위협적인 것은 이미 중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인공섬을 지어 영유권을 빼앗아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 사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외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난사군도의 섬과 암초를 점유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분쟁 지역인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위에 2제곱킬로미터, 암초 시절 넓이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섬은 남중국해에서 가장 발달된 인공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면 거리상 이곳은 당연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주장해야 할 영토임에도 중국이 인공섬 건설을 통해 강제로 차지해버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에 미사일까지 배치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CNBC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방어용 미사일을 배치했다. 크루즈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이 포착됐다. 대양 크루즈 미사일은 548km 내 선박을 타격할 수 있고 지대공 미사일은 296km 안에 있는 항공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다음 타깃은 충격적이게도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최남단은 제주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잘 알려진 땅, 파도가 높게 치는 날이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신비의 섬 이어도와 파랑초가 있습니다. 제주도 바로 아래에 있는 마라도로부터 149km 남쪽에 위치한 이어도와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수심 24.6에서 27.2m의 수중암초, 파랑초.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인 마라도에서 가장 가까운 명백한 한국의 해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곳은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라는 뜻의 딩옌, 이어도는 수옌자오라 부르며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전통적으로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이며 국제법으로도 관할권이 정당한 수옌자오를 한국에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라며 한국을 비난했고, 초대 주한 중국 대사를 지낸 장틴옌 중국 국제문제연구기금 연구원은 수옌자오는 중국 동해상에 있는 암초로 한국 사람들은 이어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암초는 상하이 충밍다오에서 동쪽으로 277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의 대륙붕에 위치해 있는 암초이며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속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중국이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미래에 한국 영토인 이어도를 빼앗으려 할 것을 예측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토규명 사업을 벌여 이어도 탐사에 나섰고, 검은 바위를 눈으로 확인한 뒤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 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정부는 국무원 고시 제14호를 공개하며 한국 인접해양에 대한 한국의 주권 내용을 담고 있는 평화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이어도가 한국의 광활한 평화선 내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완전한 한국의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은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곧 인류 국가가 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어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나가야 한다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는 것을 이라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규모를 실시간으로 관측 및 예보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어도 해양기지가 완공된 직후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한반도 상륙을 10시간 전 정확하게 예보해 가치를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한중일 선박들의 등대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이어도 해양기지에서 불과 5km 떨어진 파랑초에 과학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극비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깊고 험한 바다를 메우는 기술력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수중블록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이어도와 파랑초에 인공섬을 만들어 시료 지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케이슨 공법을 이용해 울릉도 공항 건설에 적용시켰고, 2025년 울릉도 공항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었으면 이미 이어도는 중국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